여기 중국인 기자들이 낸 기사에 속아 한국에 방문하게 된 영국인 여대생들이 있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허위 기사를 썼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대학생들이 한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일 수 있을지 연구를 하러 한국에 찾아왔다가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케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정말 신기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 하고 가난한 나라이면서 부자 행세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옷인 한푸와 중국 김치인 파오차이를 모두 한국이 원조라고 우기면서 한복과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선다는 것이었는데 K-팝 등을 들으면서 한국을 좋게만 생각하던 저희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들이며 중국이 빼앗기는 것들을 되찾자는 내용이 있었죠. 친한 중국인 학생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비판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전부 거짓말로 전 세계에게 사기를 치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한류라는 것으로 세계인을 속이고 있다면서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분명 한국의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고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며 나라에게 속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안타까운 내용을 쉽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모두 교사셨기 때문에 특히 어렵게 사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저 또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효율적인 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일을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한테는 딱 맞는 학과였죠. 부모님도 이런 저의 생각을 응원해 주셨고 앞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저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분명 제가 도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와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한 중국인 학생들에게도 함께 한국에 가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한국을 돕고 싶지 않다면서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나라를 도와줘봐야 또 사기를 칠 것이 뻔하고 중국을 못 살게 굴 텐데 도와줄 수 없다면서요. 실제로 중국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들 모두 중국의 노래나 드라마를 베낀 것이며 그들은 전혀 양심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 가득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웨이보나 위챗에서도 한국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서 중국인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 내용들은 다른 인터넷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라서 그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걱정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아시아로 알고 있거나 중국이라고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의 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리시닝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서 울며불며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죠. 한국에 가면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오염된 음식물을 먹어서 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으며 호텔에서 자다가 건물이 무너진다는 소리도 있다면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한국인들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고 진심으로 한국인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한 점을 찾고 연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의 영국인 친구인 윈스턴은 저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고, 그녀는 저의 봉사하는 마음을 굉장히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한국에 가주겠다고 했으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리시닝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나름 중간 이상의 간부이며 중국에서 풍족하게 지내는 바람에 중국에서 잘 나가는 분들의 자제들을 친구로 열어두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 기자 아버지를 둔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중국의 기자로 일하고 계시며 그 친구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했죠. 한국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온갖 거지들이 돈을 달라면서 달려들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소매치기와 스릴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와 눈탱이가 난무하다면서 저를 전쟁터로 끌려가듯이 바라보는데 리시닝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행을 예약하면서 알아봤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게 보이지 않냐며 묻는데 마침 저는 한국 호텔 예약을 하던 도중에 정말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란 상황이라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거나 인터넷에서 예약을 할 때에 무척이나 비싸게 요금을 받고 한국 현지인에게는 원래의 요금을 받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취소하라고 지금 당장 취소해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리시닝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죠. 리시닝, 한국의 상황이 그 정도인 줄 정말 몰랐어. 그런 나라의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지도 알 것 같아. 그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고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 더 이상 알면서 그들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내용을 세계에 알리면서 세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리시닝은 저의 확고한 신념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은 리시닝뿐만이 아니라 저의 부모님과 오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모님과 오빠는 모두 저의 봉사정신을 좋게 보고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죠. 한국은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휴전국가이며 너무 가난한 아시아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냐면서 어린 시절 고생을 사서 한다고는 하는데 처음 가는 해외여행부터 너무 심한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죠. 가족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이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말을 들으니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윈스턴도 부모님께 무서운 말을 들었다면서 차라리 한국보다는 덜 위험한 나라를 가는 것이 어떨까 말하더라고요. 미케일라, 한국 옆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중국의 시골 마을에 가서 그들의 일을 돕거나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어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의 상황보다 한국의 상황이 나쁜 것 같았고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복지를 생각해야 더욱 발전된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 확신했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 부모님과 리시닝까지 공항에 나와서 저희를 배웅했죠. 리시닝은 상비약으로 가져가라면서 소화제와 지사제 등을 챙겨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윈스턴과 한국에 도착했고 저는 다른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출발했던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훌륭한 공항의 환경에 놀랐거든요. 리시닝의 말로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온갖 거지들이 들러붙을 거라고 했는데 거지는커녕 명품을 걸친 부자 한국인들만 즐비했죠. 저희와 또래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들 또한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 값비싼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은 모두 중국산 저렴한 가방을 들고 있었기에 오히려 저희가 봉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모든 한국인들은 고급 옷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깨끗하고 단정한 얼굴 피부를 지녔으며 헤어스타일도 모두 단정하고 멋지더라고요. 또 모두 향수까지 뿌렸는지 지하철에 타서 착 달라붙어서 갈 때에도 이상한 냄새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지하철 내부도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지 영국의 지하철은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얼굴에 주근깨도 많이 나 있고 머리를 감지 않은 지도 이틀이나 되어서 기름에 떡진 머리를 한 상태로 여행을 왔기 때문에 무언가 부끄럽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는 모두가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하철에서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저 또한 휴대폰을 쳐다보니 안테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전혀 끊김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냉방은 물론이고 와이파이까지 되는 나라가 도대체 왜 가난하다고 한 것이며 거지 소굴이라고 기사에 올라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하철에 냉방기도 없어서 그 시커먼 매연이 가득한 지하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며 인터넷은 물론이고 통신도 안 터져서 모두가 신문을 보거나 멍 때리면서 다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보던 신문기사나 SNS는 전부 거짓말이었고 리시닝이 하던 말들도 모두 헛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그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가난한 나라가 아닌 부자 나라이며 영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인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역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았는데 그건 틀림없이 호텔 화장실을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영국의 웬만한 5성급 호텔에 있을 만한 화장실이었죠. 음식점 또한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셀프 반찬 서비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는데 한국의 맛있는 반찬들과 물을 모두 무료로 더 먹을 수 있다니 이곳은 세상에 다시 없을 유토피아와도 같았죠. 급히 리시닝에게 연락을 해보니 리시닝은 그런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잘 되었다며 잘 놀다가 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리시닝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신 친구의 기자 아버지가 한국에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말했는데 과연 한국에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 한국의 김치나 한복 모두 한국의 고유한 문화이고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정말 낱낱이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박물관이나 궁궐 구경을 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죠. 분명 한국은 사기를 치는 나라가 아니라 사기적으로 굉장한 힘을 지닌 나라가 분명했고 그것을 시기한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잘 나가는 것들을 가로채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간 윈스턴의 도움이 가장 컸는데요. 윈스턴은 유럽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라서 세계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었기 때문이죠. 이왕 한국에 간 김에 하나도 모르던 한국 역사를 공부한다며 여행을 마친 밤에 이것저것을 찾아보더니 아시아 상황을 조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공부해보는 김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함께 보더니 저한테도 아시아 역사의 맥락을 파악했다면서 말해주었기에 제가 그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리시닝은 저에게 BTS가 사실 중국인의 핏줄인 것을 알고 있냐면서 그들의 조상은 중국인이었고 중국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던 가수라고 말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것이죠. 한국의 위대함에 힘입어서 아시아 전체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것에 감사해야 함에도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을 자신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그 많은 인구들을 풀어서 한국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하향 평준화를 꿈꾸고 있던 것입니다. 윈스턴은 중국의 SNS인 위챗과 웨이보는 전부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는 플랫폼이면서 중국인들만 사용하다 보니 허위 정보가 가득하다며 절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리시닝이 하던 말들은 전부 위챗과 웨이보를 근거로 하고 있었고, 그녀가 보여준 중국 기사들 또한 전부 그 중국 SNS를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그들은 어떠한 하나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았고, 그들의 적은 한국이라는 잘못된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한국에 직접 와서 보지 않았더라면 분명 리시닝과 더욱 가까이 하며 그녀의 거짓 정보를 사실로 믿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밤거리의 치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국보다도 100배는 안전한 밤거리의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드리니 너무 놀랍다면서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며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빈곤층 복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의 한국을 보니 오히려 기분도 좋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흐뭇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중국인들에게 속아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윈스턴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리시닝을 막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의 이득만을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꼈고,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는 윈스턴과 중국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고 복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영국에 와서 영국의 상황을 도와주었으면 싶었고 영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한국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나라임을 깨닫고 돌아갔으니까요. 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교수에게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중국인 학생에게 참교육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며 사유재산조차도 없다고 폄하를 하던 그 학생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장차 여행사에 취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또 여행사를 직접 차려서 직접 기획한 새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했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들을 구경하며 여행을 즐기곤 했습니다. 미국인이니 미국 여행은 물론이고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도 다녀왔습니다. 처음 아시아를 갈 때에는 중국보다 한국이 전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그 흔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못해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혼자 여행하기에는 조금 무서웠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 중에서 중국을 처음 여행하게 되었고 역시 아시아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예상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여행을 떠나고 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화장실도 굉장히 불결하고 길거리에서 위생이 나빠 보이는 음식을 팔고 있어서 그걸 먹고 배탈까지 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던 중국과 아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소문을 듣기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이고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고 하던데 한국을 막상 돌아다녀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도 깔끔하고 훌륭한 인프라를 지닐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고 세계를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제가 가본 그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고 가히 최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차후에 한국과 관련된 여행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고 학교에서도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의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한국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학교에서 외교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우연히 한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내용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여행사와 접촉을 할 정도로 한국에 진심인 상황이라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몸이 반응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너무나 흥미로웠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도 새로 알게 되어 무척 신비스러웠죠.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교수님의 말을 가로채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면서 범죄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을 속여서 돈을 벌고 사기를 치는 일이 다반사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개를 잡아먹을 정도로 야만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부유했다면 중국과 육로로 교역을 했을 것이고 중국의 고품질 물자들을 수입하면서 잘 살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학생들은 미국에 건너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이 수업에도 한국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지녔지만 한국은 좁은 영토와 적은 인구로 중국의 시골이나 사막 수준의 경제력을 지녔잖아요. 중국인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한국을 압도하는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한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좁고 허름한 집을 나눠줄 정도로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무척 많은 나라인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살 돈조차 없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에서 전국적으로 최첨단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부유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옆에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혜택을 누릴 줄 모르고 있고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말씀을 지금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인 학생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수님은 당황하신 듯 보였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중국인의 입을 통한 소문이었던 것이고 저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 학생과 비슷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우리가 한국과 K-팝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초를 치면서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그 진실이라는 내용은 전부 거짓된 주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사유재산이 없고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면서까지 단백질을 보충한다고요. 집도 없어서 나라가 오래되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빌려주며 억지로 산다고 들었는데 저 중국인이 하는 소리가 딱 그 소리라서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중국인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발끈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북한입니다. 한국이 사유재산이 없다는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듣네요. 자, 이 초대형 TV 화면을 제대로 보세요. 아래에 어떤 회사의 로고가 쓰여 있나요? 맞습니다. 삼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분은 혹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나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브랜드이며 아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TV도 삼성의 제품을 이용할 정도로 중국은 세계적인 나라이죠. 저는 저 중국인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삼성은 한국의 대기업 브랜드이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고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정말 심각하다는 표정으로 걱정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 학생, 혹시 중국에서는 삼성을 중국의 브랜드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하면서도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몰랐나요? 정말 심각하군요. 한국의 삼성은 TV와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반도체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이고 이런 기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의 삼성이 유일합니다. 혹시 중국에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나요? 아, 혹시 제가 삼성을 한국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의 이 질문에 중국에는 삼성이 있다고 답하려고 했던 건가요? 교수님이 농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강의실의 모두에게서 깔깔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애플의 휴대폰 아니면 삼성의 휴대폰으로 양분해 있었고 그 누구도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중국의 대기업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거든요. 중국인 학생은 화웨이는 중국 브랜드가 맞을 거라면서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듯이 발언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그 학생의 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일단 교수님은 다시 한국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을 비롯해서 LG도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액정, 즉 디스플레이인 건 다 아시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맨날 터치하고 보던 그 화면은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LG도 중국의 기업이라고 할 작정인가요? 한국의 삼성과 LG는 미국에 내놔도 대형 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대부분이 삼성과 LG의 세탁기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죠. 아까 중국 학생이 한국에서 고기 섭취가 어렵다고 했었나요? 중국이 개고기 문화에 대한 폄하를 할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고기가 워낙 귀하고 없어서 박쥐를 잡아먹고 매미나 잠자리까지 먹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문화 차이라고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하는 행위는 자기 나라의 문화를 비하해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다. 교수님도 살짝 답답하면서도 흥분이 되시는지 물을 한 잔 들이키며 말을 하셨죠.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과거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가 귀했고 가끔 개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섭취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개고기를 금지시킨 상황이라 개를 먹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했죠. 또한 정부에서 허름한 집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허름하지 않고 신축에 가까우며 정부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정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은 인구수와 영토 넓이에 비해 한국보다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중국산이라고 하면 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서 고품질의 한국산은 유럽이나 선진국에 수출되는 반면 중국산 물품은 개발도상국에나 간신히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중국인과 비교하기보다는 미국과 유럽인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으니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GDP도 한국이 35,000달러이고 일본이 33,000달러, 중국이 13,000달러 수준이니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보다도 높은 GDP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가난하다니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도 높은 GDP를 보여주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쩐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해본 저로서는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이 더욱 편리했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였고 정말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통망 내의 지하철과 버스는 모두 환승 할인이 적용되었고 그 할인 혜택을 이용하며 정말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모든 곳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도심 한복판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여러 동식물이 기억에 남고 경복궁과 높은 빌딩들이 정말 조화롭게 우뚝 서 있던 모습이 무척 멋졌습니다. 자연과 도시 옛것과 현재의 모습이 그토록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가꾸어진 도시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전부 깔끔하고 단정하며 친절합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했던 반면 한국인들과는 아무리 거리가 좁아져도 이상한 냄새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향기가 나더라고요. 패션 스타일도 너무 세련되었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해서 친해지고 싶은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자주 가게 된다면 배울 정도로 한국인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 한국의 환경에서 미국이 채택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여행사에 취업한다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왕래 잦은 나라가 된다면 미국 사회의 발전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중국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풀이 죽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인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고 15억이 넘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과 한국이 친분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진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강의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교수님은 길고 긴 한숨을 쉬시면서 중국의 미래도 안 되었지만 세계에 저런 생각을 가진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된 정보를 더욱 떠들고 다니게 되면 피해를 볼 여러 나라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볼 나라는 아무래도 한국인 것 같다면서 한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의 15억이 넘는 입에서 퍼뜨리는 엉터리 거짓말들은 한국을 향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장점을 중국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한국의 작은 단점을 심각한 것처럼 크게 부풀리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베끼면서 중국이 원조라고 자처하는 모습은 정말 알고는 못 봐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은데도 엄청난 경제력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 괜히 중국에게 장점들을 빼앗기며 더 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죠. 그래도 한국은 원조라는 힘이 있으며 직접 한국을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때를 써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국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한다면 분명 중국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까요. 한국어 때문에 제가 잘리게 생겼어요. 제발 한국어 교육 좀 멈춰주시라고요. 여기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일본어 과목이 점점 줄어들고 한국어 수업만 인기를 끌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를 동경했고 일본에 여러 번 놀러갈 정도로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치열하게 공부했고 지금은 일본어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본 만화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푹 빠져 있죠. 물론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퇴근을 하고 일본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 중의 하나랍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약 기간인 올해 말일이 끝나면 학교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작년부터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고 나서부터 무언가 느낌이 쎄하기 시작했는데 저의 본능적인 기분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학교의 학생들은 일본어 수업을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 한국어 수업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더라고요. 어느 학생은 심지어 저에게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요즘에 누가 일본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부터 공부해야죠. 요즘 저희 사이에서 한국어 인사를 모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이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바로바로 통역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선생님도 일본어 말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저와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애제자들 또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일본은 지는 해이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일본어를 공부해서 덕분에 한국어를 편하게 배울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배운 것은 아쉽지만 한국어와 어순과 문법이 비슷하니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면서 감사하다면서요. 저는 그런 제자의 연락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저에게 일본어를 괜히 배웠다는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뜩이나 한국어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무언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저는 급하게 내년부터 일을 시작할 일본어 관련 직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의 학교들은 물론이고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가야 할 학교까지 일본어 교사 자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학원이나 번역 관련 일 또한 일본어 말고 한국어만 찾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보이던 일본어 통역이나 일본어 능통자, 우대 업무 또한 잡마켓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커리어는 온통 일본어와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 걱정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학교의 한국어 교사는 백인인데 저보다 생긴 것도 예쁘고 학생들에게만이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저만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서 무척이나 슬펐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줄이야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억울하기만 했어요. 당연히 일본은 한국보다 강대국으로 알고 있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K-팝 가수 응원할 때에 저는 일본 아이돌만 따라다녔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학교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견학 인솔교사 임무를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 20명 정도를 뽑아서 한국을 배우고 오라며 한국 견학을 시켜주는데 제가 수업 시간이 제일 적은 데다가 한국 옆 나라인 일본어 교사이니 같이 다녀오라는 상황이었죠. 물론 여러 인솔 교사 중 한 명이었지만 괜히 저에게 한국에 대해 배우라는 은근한 압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면대면한 한국어 교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서 조금 더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한국어 교사 이름은 조이였는데 이제야 알고 보니 저와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조이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K-팝이나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하며 한국을 무척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나 역사는 물론이고 지역마다 볼만한 것들도 속속들이 꿰차고 있었죠.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진심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4박 5일간의 한국 생활을 시작했죠. 한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다 보니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학생임은 당연했고 한국어로 된 간판과 글자들을 척척 읽어대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바로 옆에 강대국 일본이 있으니 일본어가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본어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 온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지난 학기에 저에게 일본어를 배우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어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잘한다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이번 학기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한국어를 배운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학생들이었는데 한글을 읽어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어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던 학생들이 왜 한국어는 잘 읽는지, 저의 교수법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며칠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사인 조이가 저와 같은 숙소 방을 사용했는데 한글을 빨리 깨우치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거라면서 한글을 알려주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복잡한 문자를 전부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가나다라마바사자차 카타파라는 14개의 자음만 외운다면 웬만한 것은 전부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이미 14개의 자음을 모두 외우고 있었던 것이었고 심지어 단 며칠 만에 한글로 자신의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을 쓸 수까지 있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며칠 동안 한글을 외워서 익히면 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 낯설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기억하는 일본보다도 훨씬 발달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세련된 디자인의 택시는 물론이고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까지 온통 최신식이더라고요. 일본에 다녀온 것도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획 정리가 무척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총기 소지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안전에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은 아이를 키우기도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걱정인데 한국은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한국의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들은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잘 지키던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민망할 정도이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도 시끄럽게 떠들고 깔깔 웃어대는 우리 학생들과는 달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다 마신 커피나 다 먹은 음식들을 직원도 아니면서 직접 치우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팁을 건네지도 않았는데 한국인 점원들은 추가 반찬을 서비스로 내주는 등 엄청난 호의를 베풀기도 해서 놀랐고요. 저희들과는 무언가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학교의 학생들은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을 해도 공공장소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며 늘 불안불안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몰래 술을 사려고 하다가 편의점 직원의 신분증 요구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회화를 언제 그렇게 배웠는지 젊은 한국인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농담을 하는 것 또한 무언가 한국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마조마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한국의 여러 장소를 구경하고 관람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건물인 경복궁이라는 궁궐이었죠. 미국에는 궁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오면 늘 새로운데 한국에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어 교사인 조이가 궁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 한국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경복궁이라는 곳은 한국에서 6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이라는 나라의 궁궐이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지내던 공간이라는 사실이 새로웠거든요. 저는 일본어 교사이면서 아시아 전체가 아닌 일본에만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본보다도 더 흥미로운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한글을 만든 분이 살던 곳이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글자를 만든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의 왕인 세종대왕이었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 저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좋아하듯이 세상의 언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한국은 늘 저의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조차도 몰랐네요. 몇 해 전에는 중국어에 빠져서 잠시 공부했었는데 그저 한국어와 중국어가 비슷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는 아예 다른 기원에서 온 언어이며 조상 또한 다르다고 생각을 하자 한국의 더욱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일본 열도를 제외한 중국과 아시아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었거든요. 전화로 중국인 원어민과 중국어 회화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원어민의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자 약간의 짜증을 내면서 빠른 중국어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에 중국어를 모를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네. 제가 다른 말은 듣지 못해도 이 말만큼은 똑똑히 들었네요. 그들은 분명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게 취급하고 있었고 저에게 대하는 태도 또한 무척이나 불량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서 바꾼 선생님 또한 세계의 언어인 중국어를 이 정도로 모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을 했죠.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그런 말을 들으니 중국에 대한 무언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한국에까지 그런 감정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다가 과학기술이나 문화의 지배력 또한 세계 1위 수준이잖아요.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일본보다도 훨씬 엄청난 기술과 판매량을 가졌으니 앞으로의 전망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클 것은 당연하죠. 또한 이번 한국 여행에서 조이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고대 한국인들이 나라를 세워주었고 일본어 또한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립되고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비슷하고 비슷한 단어 또한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행 기간 동안 저에게 일본어를 배웠던 학생들에게 반대로 한국어를 물어보고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죠. 여행 나흘차가 되자 다시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에 사비를 들여서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없냐고 학교에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학생들 보고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배우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가장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맛본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노래인 줄도 모르고 듣던 노래마저 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한국 음식은 한식 뷔페에서 식판을 먹는 것도 무척 신기하고 맛있었는데 학생들을 숙소에 보내고서 교사들끼리 먹는 곱창과 소주, 파전과 막걸리, 닭발과 껍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의 술을 많이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전통술이 왜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죠. 또 미국에서는 한국의 김밥이나 떡볶이 등이 상당한 인기인데 그동안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될 정도였어요. 조이가 한국에서 직접 먹어보니 미국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 여행 도중 저만큼 한국에 심하게 빠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길거리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보고 한국의 어디 그룹의 아이돌 누구라는 말을 하면서 다닐 정도로 열광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그들을 따라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따라서 아이돌의 포토카드 등의 한국 기념품을 마구 사댔거든요. 한글이 적힌 것이라면 무언가 소장하고 싶은 생각에 한글이 쓰인 티셔츠와 가방까지 구매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일본어와 한국이라는 내적 갈등 속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은 잠시 접어두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기로 한 것이죠. 올해까지 일본어 교사로 생활할 수 있지만 내년에 한국어 겸 일본어 교사로 지원한다면 저를 반겨줄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어를 마스터하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정말 엄청나게 공부해댔습니다. 영한사전을 펼쳐두고 어린 시절에 일본어 단어를 외우던 심정으로 공부했고 매일 일본 드라마를 보며 맥주 한 잔을 했었던 것도 한국 드라마 2편씩 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바꾸었죠. 확실히 언어를 자주 접하다 보니 한국어가 잘 들리게 되었고 익숙한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저는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내에서도 한국어 교사인 조이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죠. 제가 언어 관련 교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언어 쪽 머리가 튀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일본어 수업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간간히 알려주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전보다 많은 인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올해까지만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 저의 계약 연장을 건의할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한 교사는 극히 드물 것이고 좋은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였는데 학교에서도 그 내용을 무척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 정말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 측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두 과목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학교도 한국어 강의가 많아진 상황이라 한국어 교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제가 한국어에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앞으로 한국어를 더욱 많이 공부해서 더욱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이 선생님도 함께 같은 과목을 가르치며 일할 수 있어서 좋다며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은 동갑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기뻤죠. 한국어 기초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조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오래 배우지 않았는데 기초 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기 삼아서 학생들에게 몇 달만 배워도 소통이 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기에 오히려 오랜 경력자보다 장점이 있기도 했었고요. 제가 좋아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이 좋고 한국이 저를 살려준 은인과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한국인이 자주 나타난다는 미국의 한 펍에 갔었는데 거기서 너무 괜찮은 한국인 교포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능숙하고 평소에는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니 당연히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그의 직업 또한 미국에서 한국어 교사더라고요. 이런 공통점들 덕분에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네요. 2달 뒤에는 한국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